시의적절하게 우연히 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돌연 학자로서의 모든 경력을 중단하고 완전히 불확실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내적 강한 충동에 이끌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인의 내적 경험에 대해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지만 결국 동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되었고, 마침 책도 모두 썼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그는 이렇게 됨을 시의적절하게 본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오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그가 어떻게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본인에게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이 좋게 이를 활용할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 수리아 킴님은 마음그릇을 키워야 돈을 담는 그릇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하영 원장도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마음그릇을 넓혀서 내면의 돈그릇을 넓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죠. 오늘 제가 가진 목표는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면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느낌이 오신다면 깨어남이, 돈그릇이 커짐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제 영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여 더 나아진 삶을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저자의 책을 보다 보면 결국 내적 공간을 느끼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넘치는 수익이 생길 것임을 알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물론 저자는 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마음그릇이 넓어야 돈그릇도 넓어지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마음그릇과 돈그릇이 같은 선상에 있게 될까요? 마음은 선한 이미지, 돈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왜 돈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걸까요? 교육, 환경, 경험, 마음 그릇을 넓히기 위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죠. 흔히 말하는 에고가 있죠. 에고에 대해 깊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아주 짧게 교육받았던 것들, 환경적으로 습득하고 체험한 것들, 그리고 스스로 경험하게 된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죠. 중요한 것은 이 에고의 작동 방식입니다. 에고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에고가 하는 것인지 본래의 내가 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에고와 본래의 나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에고도 나이고 본래의 나도 나이죠. 그럼 나는 두 명인가요? 이를 느끼기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대고 안녕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나가 에고이고 바라보는 나가 본래의 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리가 됨을 느끼게 되죠. 이 분리를 느낄 때 머릿속 목소리가 아주 짧은 순간 사라져서 공간이 느껴지는데 이를 내적 공간이라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안녕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녕을 함과 동시에 바라보는 나를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순간 공간이 느껴진 분도 있으실 겁니다. 순차적으로 알게 되죠. 이를 알고서 마음그릇을 넓히는 방법을 알면 돈그릇도 넓어져 지금보다 많은 수익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계속하고 있고 점점 늘어남을 경험했죠. 해고를 당하고 이제 1년이 되었네요. 불과 1년 만에
회사를 다니던 만큼의 돈을 다시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끈만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의적절하게 알아서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에고의 작동 방식을 알면 계속해서 알아차릴 수 있고 내적 공간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느끼는 횟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마음그릇이 커지고 내면의 돈그릇도 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에고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함께 알아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와 바라보는 자를 인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고는 사람, 사물, 감정 등 모든 것에 동일화를 시켜 본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쉽게 이미지화하려면 옛날 영화인 매트릭스에서 계속해서 본인을 복제하던 빌런을 떠올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에고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본인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해 보이는 모든 것에 동일화를 시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에고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도 만듭니다. 생각하는 나가 에고라 했죠. 생각하는 나가 가진 나의 집, 나의 자동차, 그 외 또 나의 무수한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동일화의 증거입니다. 에고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듭니다. 생각하는 나는 에고이고 그걸 바라보는 나가 본래의 나입니다. 이건 뭐지? 내 것이니 당연한 소리 아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건 에고의 것입니까?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까? 만약 에고의 것이라면 본래의 나의 것도 될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자는 바라보기만 하죠.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작동 방식입니다. 나의 것을 늘려가며 동일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머리만 아파질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는데요. 아, 이게 머리를 비우는 자유로움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에고의 작동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에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장애물로 반응하는 것, 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에고에게 현재의 순간이 기껏해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쓸모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나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에고가 아니면 과거가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에고가 과거를 끄집어내면 지금 이 순간이 고달퍼지고 에고가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데려가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을 다시 경험하거나 미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계속 바쁜 것 같고 시간도 없으니 지금 이곳에 완전히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순간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되어버리죠. 어차피 문제는 해결해도 다른 문제로 또 튀어나옵니다. 현재의 순간을 장애물로 보면 문제의 끝은 없습니다. 에고가 작동하여 현재의 삶을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물로 인식하면 삶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무엇이든 되어줄 거야.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당신을 대할 거야. 당신이 나를 문제라고 보면 나는 당신에게 문제가 되어줄 거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장애물이 되어줄 거야. 또한 이제 이게 발전하면 장애물에서 적이 됩니다.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난 일에 욕을 퍼부을 때 혹은 마음속 대화가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비난과 남 탓으로 흘러넘칠 때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싸움을 원하면 싸우게 해주지. 외부적인 현실은 늘 우리의 내면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에고가 상황을 적으로 만들면 적대적인 삶과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고의 작동 방식을 짧게 알아봤으니 마음그릇을 넓히고 돈그릇을 넓히기 위한 내적 공간을 느끼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에고에 대한 설명이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공간을 느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내적 공간을 느끼는 방법을 잘 들어보세요. 내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느끼다 보면 번뜩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시작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얻고자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보다 내적 공간과 생각의 틈을 지속적으로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적 공간을 느끼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이미 영상 초반에 하셨습니다. 비결은 바라보는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도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바라보는 나를 인식하면 에고는 바로 숨어버립니다. 즉 생각이 없어지는 경험이 그것이며 그 공간을 느끼는 것이 1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단계라 하기보다 바라보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습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나를 강하게 하려면 판단하거나 분류표를 자연스럽게 붙이고 있는 본인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사물을 펜, 의자, 컵, 식물 등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탐구해 보죠. 그 사물에 대해 관련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오로지 관심을 그 사물 자체에만 쏟을 수 있으셨나요? 그 관심을 떠오르는 생각과 분리시킬 수 있으셨나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관심만 줄 수 있으셨나요? 그렇게 몇 분 정도 관찰한 뒤 지금 있는 방이나 장소로 시선을 돌리고 눈에 들어오는 사물 하나하나에 다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기계 소리든 사람 소리든 즐거운 소리든 불쾌한 소리든 모든 감정에 개의치 말고 그저 관심만 기울이세요. 이때 생각에 빠지지 않으셨다면 아주 미묘한 차분함을 순간 느끼셨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고요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적 공간입니다. 사실 이 실험은 아주 어렵죠. 따라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알아보자마자 생각이 개입되죠. 하지만 우린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에고가 작동하고 있구나. 길을 걷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주 잠깐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팅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바로 그 사람에 대해 이미 완전히 아는 사람이냐 판단해 버리기도 하죠. 이때 에고가 작동하고 있다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그릇은 전보다 넓어진 것이고 돈그릇도 함께 넓어진 겁니다. 이 알아차리는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다른 상황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생각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끊이질 않는데요. 거기에 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틈이 내적 공간이 됩니다. 그 틈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호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친들림 전용 영상 중에 명상하는 영상이 있는데 1일차 명상에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에 들어가죠. 이 호흡이 생각의 흐름에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친들림 전용 명상 영상 3일차부터 7일차는 7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명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죠. 호흡을 통해서 생각의 틈을 지속적으로 느껴보세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관심을 돌려 내적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내적 공간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이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전부이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감정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혹은 생각으로 머리가 너무 복잡한 상황에 이 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계속해서 이 틈을 넓혀 보세요. 내적 공간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고 평온해진 마음이 결국 돈을 담는 그릇을 넓혀주게 됩니다. 저자는 이 호흡만으로 본인에게 있는 중독 성향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의 호흡이 중독을 한 번에 끊게 못하지만 여러 번의 호흡이 쌓이면 서서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담배를 피고 싶을 때 호흡을 한 번 하시면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또다시 욕망이 나오면 또 호흡을 해보세요.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욕망과 충동은 내면에서 에너지장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를 더 느끼게 되고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호흡으로 틈을 만들면 그 충동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몸 자체를 하나씩 느껴보도록 해보죠. 두세 번 호흡을 해보세요.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미묘한 생명감을 감지할 수 있으셨나요? 내부로부터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몸의 특정 부분들을 하나씩 의식적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죠. 손을 느끼고 이어서 팔, 발, 다리를 느껴보세요. 배, 가슴, 목, 머리를 느껴볼 수 있으세요? 입술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느껴본 곳에 생명감이 있음을 느껴볼 수 있나요? 그리고 다시 몸 전체를 자각해 보도록 해보세요. 이제 눈을 뜨고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자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명감을 부위별로 그리고 몸 전체 내부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내적 공간을 오래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에그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2013년 8월 15일에 1쇄가 연금술사 출판사에 의해 발행되었고 24년 2월 5일까지 44쇄를 찍은 책입니다. 지속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와칭의 저자 김상훈님의 신작이 나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느껴주면 풀려난다이고 정신세계사에서 24년 6월에 발행된 책입니다. 오늘도 전 영상에 이어서 이스타에그가 있습니다. 마치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이스타에그입니다. 내적 공간을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3가지는 받아들임, 즐거움, 그리고 열정입니다. 책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며 사실상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이란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짜증나겠지만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본인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짜증이 날 텐데 무슨 평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항복해서 받아들였으므로 세상의 법칙과 조화가 된 거죠. 성장의 법칙과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밀어내려 해도 그것은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건 우리의 성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기에 평화로움이 생깁니다. 그 평화로움은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생기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그 에너지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매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 일을 즐겁게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은 외부이죠. 외부부터 시작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시작한 즐거움은 한계가 없죠. 계속해서 만들면 되니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스스로 잠에서 깬 것이 느껴지자마자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들이 나를 설레게 만들어줄까? 사실 하루하루가 반복적이고 같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모두 다르고 사물의 위치도 모두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본인만이 같은 하루를 만들 수 있죠. 매번 다른 하루를 만나게 되는데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선 매일 다른 경험이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본래의 나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즐거움이 내면에서 출발할 때 외부 환경이 모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됨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책은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의미가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의식 차원을 아직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가져오세요. 그럼 의미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제 즐거움의 목표와 비전을 더해보시면 열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열정은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상황은 매우 좋게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그릇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고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봤고 그에 따라 내적 공간을 느껴보는 방법을 알아보고 상황에서 알아차리는 방법, 그리고 내적 공간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내적인 무엇이 꿈틀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편인 느껴주면 풀려난다도 좋은 영상이 될 것이 느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